시장에서 도를 수행해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휴머노이드 관련주 무조건 매수해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증시가 약 4거래일가량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이 다시 한번 반영되면서 변동성과 함께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 반등을 되돌리는, 사실상 피로도를 소화하기 위해서 쉬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로봇주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근거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로봇 관련주들 아직 매수를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와 더불어 관심 종목들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ETF 출시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ETF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증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로봇과 관련된 ETF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패시브 자금이 시장 외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하방 경직입니다. 결국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ETF 같은 경우에는 이 ETF에 자금이 들어갈수록 로봇주의 이 증시의 유동성으로 전환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ETF가 늘어날수록 하방 경직은 단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로봇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이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45%에서 48%까지 국내와 해외 모두 공통적으로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을 이렇게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테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의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충분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현재 조기 대선을 앞두고 AI와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첨단 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이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각될수록 당연히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AI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이 AI가 고도화되면서 완성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피지컬 AI죠. 그리고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로봇 산업이 이 4차 산업의 마지막 종착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내외적으로 현재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로봇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주변 테마들을 비교해드리면, 우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 캐파에 대한 제한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HBM 수출로 인해서 반도체 재고 사이클 회복 등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미 시장에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HBM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죠. 두 번째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캐즘 현상에 대한 극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겠지만, 우리 국내 2차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결국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려야 상승이 가능한 테마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를 대표하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 아니라 위탁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의약품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투자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번째로는 완성차입니다. 이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내연기관 차량의 수익 기반을 유지할 것인지 미래 사업을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완성차의 미래 사업 또한 현재 로봇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 자동차, 이 차량에 탑재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들이 모두 로봇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관세와 무관한 테마로 업황이 슈퍼사이클을 타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 조선업 특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대형주들은 대세 상승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체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지만 이 흐름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끌고 가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현재 국내에서 가장 유망한 장기적 투자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43억 2천만 달러에서 2032년 7년밖에 남지 않았죠. 697억 4천만 달러까지 연평균 48%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또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섹터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죠. 충분히 우리나라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술이 압도적으로 좋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마련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고도화로 인해서 로봇의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특정 산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이 로봇이 반영될 수 있다. 그만큼 수요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기업들이 돈을 벌고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 로봇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압도적으로 좋은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첨단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생산성과 인프라 그리고 미국의 기술력의 싸움이 될 건데, 이 패권 경쟁이 지속될수록 투자 규모는 높아지고 그만큼 성장성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또한 당연히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로봇 관련주 알려드리면, SPG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감속기는 휴머노이드 생산 단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로봇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반드시 탑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뉴로메카와 로보티즈까지 관련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로봇 관련주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봇과 관련된 추가적인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라이브 방송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